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박수연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11월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수출 호조 외에도 하락으로 12월을 시작했습니다. 2차 전지 하락과 특정 테마에 대한 쏠림이 지수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쉬어감에도 우리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오늘 12월 해외 선물의 첫 단추 저희와 함께 채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매달 거의 첫 번째 주라기보다는 거의 첫날에 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2023년 마감을 준비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또 FOMC가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또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 시기에 다음 주 또 기준을 또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한 주 마무리 우리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에서 좀 기초 체력을 높일 수 있는 기법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별 전략까지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월화수목도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1초 만에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글로벌 이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12월 1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전일 발표된 PCE가 2022년 7월 이후 가장 낮게 증가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다시 한번 확인됐지만 지난 한 달간 미국 채금리가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인식 속에 수익률 곡선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한편 연준의 향후 정책에 대한 위원들의 인식도 엇갈리면서 금리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연준이 지난 FOMC에서 금리 동결을 발표한 이후 11월 한 달간 금 가격이 3.5% 급등했습니다. 11월 초 4.9% 수준이었던 10년물 금리가 4.3%로 떨어졌고 달러 인덱스마저 같은 기간 3% 하락하면서 금의 상승 압력을 더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석유 수출기구 협의체 오펙 플러스가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 등 일부 국가는 내년 1분기까지 하루 총 220만 배럴 감산에 합의했지만 이 외에 추가 감산량이 예상치인 하루 100만 배럴에 못 미친 90만 배럴로 낮아지면서 시장의 기대를 꺾었습니다. 더불어 기한도 내년 1분기로 국한됐고 추가 감산 내용은 강제할 수 없는 자발적 영역이기 때문에 90만 배럴 감산조차 실제 이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로존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빠르게 하락함에 따라 골드만삭스가 유럽중앙은행 ECB의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내년 3분기에서 내년 2분기로 앞당겼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12월 1일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이슈 가장 깊게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미 시장에서는 저는 이제 위증시를 주요 관심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연준이 또 파월이 원하는 수치를 맞췄다, 또 맞춰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론, 미디어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PC든 PCI, CPI든 모두가 다 낮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거기다 고용률도 실업률도 안 좋은 쪽으로 고용률도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증시도 주춤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파월의 조건을 또 연준의 조건을 맞춰봤더니만 이거 점점 상태 안 좋은데? 상황 안 좋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다다음 주죠. FOMC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증시는 방황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 방황하는 증시 속에서 좀 중심을 잡고 변곡점을 노리면서 또 이제 그 횡보장을 좀 대응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마찬가지로 크루드 오일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감산 합의를 자기네들끼리 한 거지 모두가 다 한 건 아닙니다. 사우디가 그냥 체면 처리하느라고 모두가 다 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성명서에는 공식적인 문서에는 자발적 합의라고 나와 있지 감산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도 마찬가지로 이슈에 따라서 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 사이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중심을 좀 잘 잡으시고 신세계 리턴즈와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24시간 동안 글로벌 이슈 짚어보고 그리고 포지션과 자리값까지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매일매일 꼼꼼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방송 중에 나가고 있을 거고요. 이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똑같은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주요 상품별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프리장에서 현재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 0.34% 하락하면서 15,93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음봉을 그려주고는 있는데요. 지금 박스권에서 흐름들이 조금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2시 27분경에 15,948포인트까지 올라주기는 했지만 이내 계속해서 음봉과 양봉을 그리면서 반복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금 이 양봉을 좀 보여주는 듯 했지만 다시 이 상승분을 토해내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15,92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에서 지금 방향성 어디로 잡아야 될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정확한 포지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나스닥 프리장에서의 흐름들 살펴보고 왔는데요. 오늘 나스닥 프리장에서 어떤 포지션 유리할까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하나 꼽아주신다면요? 일단 나스닥은 매도 포지션이 프리장에서 유리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라온다 그러면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일단 일봉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지금 이 자리가 5일 이평선인데요. 방금 전에 이제 5일 이평선 16,000, 15,990을 맞고 내려왔고 그다음 행로는 이 자리죠. 네, 이 자리입니다. 20일 이평선 15,760인데 글쎄 오늘 안에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 뭐 특이한 사항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안에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내려간다 그러면 적어도 이 자리쯤은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평선들 배열을 보신다면 이제 역배열 단계로 들어가고 있죠. 슬슬. 그렇게 되기 때문에 1750, 800선까지는 일단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강한 자리가 있습니다. 강한 자리가 지금 이 자리죠. 800대 중반이죠. 850, 840. 이 자리가 좀 강한 지지 라인입니다. 좌측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지지를 좀 받아주고 있었던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평선을 기반으로 받쳐준 거긴 하지만 썩어도 준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그렇게 한 방에 뚫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조금 디테일하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이 자리죠. 840, 850, 860 이 자리가 좀 많이 지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일단 올라온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자리 프리장입니다. 프리장에서 만약 나스닥 본장 시작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자리는 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 자리 955에서 일단은 매도를 한번 매도 포지션을 진입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55, 960 이 자리에서요. 그리고 손절은
최대한 960에 붙이시는 걸 말씀드리고 960 기준으로 15포인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익절은 20포인트 이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5일 이평선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990 이상 못 올라가고 다시 한번 990으로 올라올지 프리장에서 30분 채 안 남았는데 그건 미지수입니다. 밑에서는 지금 이 자리죠. 870. 880 라인이 받쳐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겠지만 만약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845시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고 만약 이 자리까지 무너진다 그러면 800선까지 두들길 수가 있습니다. 딱히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그냥 흐름대로 아니면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올라오면 955, 960, 최대한 960에 맞춰서 매도 포지션 잡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분들께서는 빠지면 올려주는데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카드를 다 봤단 말이죠. 연준 그 FOMC 전까지 그 변수가 될 만한 카드들은 거의 다 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번 주 하고 다음 주에 있는 각종 지표들과 분위기인데 그런 것들이 과연 연준의 그 마음을 아니 연준의 정책을 바꿀 수 있을지 이미 뭐 결론은 났다고 보죠. 동결로 보는데 이제 파월이 어떻게 보는지가 관건이겠죠. 내년에 금리 인하를 어디까지 언제쯤 할런지. 네, 아니면 지금 상황이 경제 둔화의 시그널인지 경기 침체로 봐야 되는 건지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상반기에 이제 약하지만 경기 침체가 올 걸로 보고 있고 또 반면에 주식을 하고 있는 이제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좀 뭐 약한 경기 침체는 이미 겪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뭐 미국 대선이 있죠. 돈이 풀릴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증시는 더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뭐 우리 입장에서는 데이 트레이더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단 그런 급변하는 증시를 좀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네, 만약에 그 혼자 대응하기 힘드신다면 하단에 있는 그 노란톡방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지표와 시황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현재 프리장에서 호재도 악재도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매도 포지션 정확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오늘 개장 이후의 흐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크루드 오일 상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11% 하락하면서 75.88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히 차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75.27달러를 22시 16분경에 지나가기로 했지만 이를 저점으로 다시금 상승하는 기울기를 가파르게 보여주고 나서 현재 지금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5달러에서 76달러 부근을 지지부진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 이 일부 산유국의 자발적인 감산에 그치면서 현재 방향성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오늘장에서 상승과 하락 어느 쪽으로 포지션 잡아야 할지 마스터님과 함께 프리장에서의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상황 지금 차트로 확인하고 왔는데요. 오늘은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느 포지션 유리하게 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박스 대응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이유가 이제 금요일 증시이기도 하지만 그 오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카드는 다 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특별한 악재, 뭐 만약 어디서 또 전쟁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뭐 호재, 뭐 갑자기 전쟁들이 종료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는 한 일단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숨고르게 하면서 분위기 파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오일 차트 이렇게 박스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하단에는 72달러, 70.37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72 말고 74 정도에서 그리고 75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74 이 자리가 그리고 75 이 자리 그리고 윗자리는 여기 78, 78달러 하고 그다음에 79달러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맴돌면서 하단, 상단 박스권을 만들 수 있다고 노란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74, 75, 그다음에 78, 79. 작게는 300틱, 많게는 500틱 상간에서 만들 거고 그 이제 박스를 어떻게 뚫느냐는 오펙 회의 아니면 이제 산유국들이 어떤 결과를 내냐에 따라서 이 박스가 어디로 갈지 결정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보기 좋아서 자발적 감산이지 실제로는 그냥 뭐 뜨뜻미지근했던 뭐 브라질이 참여하니 어쩌니 그것도 브라질 당국이 발표를 했죠. 우리는 뭐 딱히 거기 깊이 관여하고 싶진 않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 막 이런저런 뭐 속된 말로 삽질을 하고 있는데 결국 결과물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일 차트 좀 디테일하게 본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오늘은 좀 형성되지 않을까. 77하고 밑에 75, 한 200틱 상간에서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오늘만큼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박스 상단이 이쯤 되죠. 79, 79.50. 79 이쯤 됩니다. 79, 79.50. 그렇지만 뭐 오늘같이 이렇게 좀 밋밋한 장에서는 본장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77, 75 요 상간에서 일단 매도 대응을 좀 해보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박스장 대응. 그래서 손절은 한 30틱 정도, 25틱, 30틱 정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익절은 40에서 50틱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일은 절대 오버나이트 하지 마시라고. 다른 종목하고 다릅니다. 오일은.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절대 요즘 같은 장에서는 절대입니다. 절대 오버나이트 하지 마시고 그리고 눈으로 보시면서 좀 매매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자리 같으면은 뭐 한번 해볼 만도 한데요. 혹시 모르니까요. 지금 자리는 뭐 바닥 근처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산유국이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80달러를 끌어올릴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 75달러, 76달러 그것도 월물이 이제 갓 시작된 상황이라면 충분히 오버나이트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단기 소액 투자자 분들께서는 오버나이트는 하지 않으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일은 75달러에서 부근에서 매수, 77달러 부근에서 매도로 그렇게 좀 박스 대응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일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오늘 프리장에서 박스권 안에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전략 매수와 매도 각각 챙겨봤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슈에 따라서 방향성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으로 또 지나가게 될지 이슈 해석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또 이런 자리값과 그리고 포지션까지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1초 만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품이죠. 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골드 같은 경우 파란불 켜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0.08% 밀리면서 2,05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차트 보시는 것처럼 지금 21시 49분경쯤에 2,052달러를 저점으로 만들어주고 상승해주나 싶었는데요. 22시 23분경에 2,058.7달러를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이 상승분을 그대로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연속적인 음봉이 나와주면서 현재 2,05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줄지 아니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게 될지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골드도 프리장에서의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 매도 그리고 관망 중에서 어느 포지션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골드는 아직까지 매수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내려온다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골드는 이렇게 지금 일봉에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골드 가격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골드가 많이 올랐죠. 네.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되냐? 절대 사지 마시라고. 지금 팔 때지 살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5일 이평선이 이 정도 있습니다. 빨간 선이 5일 이평선이죠. 5일 이평선. 오늘 5일 이평선이 지금 저점입니다. 2054, 2052 이 정도가 저점이고 그 밑에 10일 이평선이 2033. 지금 이 자리죠. 이 자리가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이 있는 자리. 지금 현재까지는 보시면 5일 이평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와 줬습니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해줬는데 이제 5일 이평선이 한 방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서 5일 이평선에 좀 걸려 있는 입장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밑에 PD 차트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과매수 상태. 그런 상태고 그 밑에 MACD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상방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살짝 꺾이긴 했지만 이게 또 살아난다 그러면 직전 고점이죠. 그 자리까지 또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자리긴 한데 일단 내려온다 그러면 디테일하게 본다 그러면 2052 이 자리 2050, 2050 요존이죠, 요존. 요 존이 좀 버텨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위로 튀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밑으로 아까 보셨던 2030, 35 이 자리까지 또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뚫린다 그러면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손절을 못한다. 그러실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내려온다 그러면 이 자리죠. 2052, 2052.5, 2052.5 달러에서 매수 한번 받아보실 거 권해드리고요. 5일 이평선 자리입니다. 손절은 2050, 이탈하면 한마디로 2049, 2049쯤에 손절하시고 올라간다 그러면 2050, 그러니까 왜 발음이 안 되죠? 2052.5 기준으로 50대 이상 이 자리죠? 575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조심스럽게 접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25, 520, 530 요 존이죠? 네, 좀 조금 모자라면 땡겨 잡으시고 손절은 2049.5 그렇게 30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 하실 때 하나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 방송 중에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골드가 저점을 만들 때의 모습은 일반 그 선물하고 해외 선물 종목들하고 좀 다릅니다. 고점도 마찬가지고요. 골드는 하방으로 언더슈팅, 그 보신 분들 아시죠? 내려가다가 밑으로 확 찍습니다. 그때 따라서 매도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한 번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거기 밑에를 찍고 올라왔을 때 그 밑자리가 저점이 될 수 있는지, 최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점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위로 고점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위로 슈팅이 나왔다가 꼬꾸라집니다. 그러면 저 자리를 또 올라갈 건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고점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오늘 최고점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이평선을 보시면서 1봉이든 주봉이든 보시면서 좀 차근차근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하게 정배를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위에 없죠, 이평선이. 그렇다 그러면 과거 데이터를 끄집어와서 비교 분석을 좀 하셔야 되고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된다. 그럼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어떻게 잡는 건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단순히 이런 차트에서만 해결하고 싶다. 그러시면 신고점, 올타임 하이라고 그러죠. 올타임 하이를 갈 때는 좀 지켜보셨다가 궤적을 만들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궤적을 만들고 나면 이 궤적을 가지고 지지 저항을 만든 걸 보시고서 매매하실 걸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는 좀 선구자, 프론티어 정신이 강해. 그렇게 해서 올라갈 때 막 따라 타시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물리는 거죠.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물리는 게 골드예요. 그다음에 오일이고. 네, 이렇게 딱 올라탔다가 이 자리에서 물리면 지금 2070을 누군가가 찍었는데 여러분이 우리 신세계 리턴즈 시청자분들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2070을 찍었는데 이 자리를 내가 만들고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지 저항을 잘 못 본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배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좀 프론티어 정신 버리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렇게 이평선들이 밑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는 좀 지켜보세요. 하루 이틀. 그래서 이렇게 궤적을 만든 후에 이 궤적에 따라서 지지 저항대를 분명히 나왔잖아요. 가격. 이게 가격은 사람들의 심리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궤적에 나온 걸 가지고 매매를 하실 걸 추천드리지, 나는 좀 이쯤에서 매수인 것 같아, 매도인 것 같아. 찍어서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골드 물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없도록 지금쯤 지지 저항선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어디까지 보시나요? 이런 거 괜찮죠. 네, 그 되게 긍정적인 거잖아요. 진취적이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런 건 좀 묻지 않으시길. 꼭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매매하실 때 꼭 확인하시고 손절 꼭 잡으시고 그렇게 매매하시길 좀 간절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안 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골드 이렇게 해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는 급하게 접근하기보다 좀 차근차근하게 멘탈을 잡는 전략 좀 세워주셨는데요. 하지만 이 해외 선물을 하면서 마음 다잡기가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여쭤보면서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멘탈 함께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똑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의와 설명 좀 금요일만 들어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요, 지금의 강의보다 더욱더 좀 접근적으로 그리고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 중에 계시는데요. 무려 2번이나 진행을 해주시잖아요. 네. 이 2번의 강의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내용들 좀 배워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증시 분위기하고 현황, 시황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부분은 간과를 하고 지금 당장의 차트, 그리고 거기에 손이 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시황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런 지표들을 어떻게 하는지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서 해석을 해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매매 기법이나 각종 지지 저항 자리 보시는 법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과 나스닥 함께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도 마련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만 이게 모두가 이제 시작이 가능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물어보시고 또 이제 제가 전달해 드릴 사항이나 강의 내용 같은 경우에도 받아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남이 어떻게 매매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매매를 수익을 냈을까? 그런 것도 하루에 2번씩 꼭꼭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외로움도 함께 풀어가시고 그다음에 수익도 함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을 통해서 양방향으로 수익을 내고 싶었는데 인터넷 어디에서 이렇게 찾아봐도 자료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허생 마스터님께서 그동안 쌓아와 주셨던 노하우와 그런 경험들이 가득가득 담긴 그러한 노하우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만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월요일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2번에 걸쳐서 진행될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조금 더 깊게 함께 또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마스터님의 매매 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익 가득한 매매 일지 화면으로 확인하고 왔는데요. 이제는 이 매매 일지 같은 수익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우리 마스터님의 차트 기법 분석 통해서 함께 하나씩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강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요즘 같이 이렇게 횡보장에서는 어떤 해외 선물 종목들 매매하시더라도 긴 추세보다는 좀 진폭이 차이는 있지만 상품별로 그 횡보장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볼린저 밴드 매매법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 뻔한 얘기 아니야.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목이 하나 그 밑에 소제목이 하나 따라붙죠. 실패 없이 누구나 가능한. 한마디로 성공 확률이 좀 더 높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볼린저 밴드 매매를 좀 잘 들어보신다면 여러분께서 이제 볼린저 매매를 왜 안 하고 계셨는지 저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 원인을 오늘 좀 제거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 뻔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시는 분보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볼린저 밴드는 기본적으로 이 밴드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건 애들도 알죠. 애들도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밴드 중에서 메인이 뭔가요? 메인이 메인이 밴드인가요? 밴드라 그러면 상한 밴드, 하한 밴드 있고 가운데가 중심선이죠. 이 네.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왜 중심선일까요? 왜 중심선이냐면 네. 이 볼린저 밴드의 네.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선인데 왜 중심선이냐? 상하방 밴드의 가운데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 중심선이 움직이면서 밴드가 움직입니다. 밴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밴드를 움직이는 원천은 중심선입니다. 이 중심선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22평선이고 22평선입니다. 22평선이고 이동평균선이죠. 이 22평선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본다면 앞에 20개의 캔들의 중심이죠. 22평선. 이 22평선 변동이 없었다는 얘기 뭔가요? 앞에 직전 20개의 캔들과 현재 캔들과 20개의 캔들이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거고 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려간 이유가 뭐죠? 앞에 20개, 그러니까 직전 20개의 캔들과 지금의 캔들의 가격 격차가 그만큼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격은 좁을수록 당연히 캔들 간의 가격 그 격차가 좁아진다는 거고. 근데 이런 내용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 밴드폭이 좁아지면 가격이 변동폭이 좁다. 결과론적인 거 알고 계시는 거지. 왜 좁아질까요? 그리고 왜 넓어질까요? 왜 내려갈까요? 왜 올라갈까요? 그 내용을 아신다면 이게 지금 버텨도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아실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네. 우린 2가지로만 알고 있거든요. 첫 번째 밴드. 다 아시는 거잖아요. 밑에서 매수, 위에서 매도. 매수, 매도. 이건 누구나 다 애들도 하는 겁니다. 이거 갖고 볼린저 매매 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런 일이 온단 말이죠. 이런 일은 열에 10명이 겪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겪습니다. 저 역시도 겪었고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겪고 계시는 그런 문제죠. 특히 요즘 항생장 이거 볼린저 밴드 매매하시다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 이 돌파 매매, 스키지 매매라고 하는데 돌파 매매는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주가가 내려간다. 그러면 뻔히 내려가는 걸 보고 있으면서 내려가는 게 보여요. 근데 나는 계속 여기서 매수. 이탈했다 들어왔으니까 매수. 이러신다는 거죠. 그러면 볼린저 밴드의 원리를 안다면 이게 내려가고 있는데 매수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볼린저 밴드 매매 방법은 3가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2가지죠. 첫 번째는 밴드 매매. 이 밴드 안에서 왜 밴드 안에서 매매를 하죠? 95.44%라는 통계적인 근거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매매는 하루 종일 그 나스닥이 23시간 돌아가는데 60에서 70%, 많으면 90%까지도 횡보장입니다. 적당히 못하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폭의 크기만 다르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작게는 20-30% 이렇게 큰 추세가 나온다면 내가 그동안 벌었던 거 한꺼번에 날리는 거고 내 오기가 발동을 해서 버티다가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 매매하시면서 이런 상황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쓰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쳐다도 안 본다. 하지만 쓰고 계신 분들은 적절하게 손절을 하고 쓰고 있다. 그 내용으로 이제 압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매매를 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 돌파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횡보가 있는지 이 중심선만 가지고 여기 있죠. 중심선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까지만 딱 놓고 보자고요. 이렇게 살짝 꺾이면 불안하죠. 내려갈까 봐. 그러면서 매매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내려갈 건지
올라갈 건지 아니면 밴드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밑으로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위로 확장을 할 건지 그 부분을 충분히 알아내신다면 볼린저 밴드 매매만큼 쉬운 매매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미증시 보고 들어와서 다시 한번 네. 미증시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매매하는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볼린저 밴드 매매. 여기에서 우리가 이 횡보 구간을 잡아내려고 쓰는 게 뭐죠? 네, 보조지표인데 그 중에서 모멘텀 보조지표를 쓰고 있습니다. 모멘텀이라 함은 RSI하고 RSI하고 스토캐스틱 이런 지표들을 모멘텀 지표라고 합니다. 하지만 횡보장에서는 맞지만 결국 이런 장, 추세가 나오는 장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추세가 나오는 장에서 우리가 돌파 매매를 어떻게 하면 파악할 수 있는지 잠시 후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님. 조금만 더 이어가 볼까요? 네. 아직 미중 시작 개정을 안 했네요. 네. 아직 1분 정도 에러가 남았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ADX. 우리는 ADX를 쓸 겁니다. 네, ADX 쓸 거고. ADX. 네, ADX. 우리가 PD의 기법을 쓸 때 앞에 뭐죠? 파라볼릭, DMI, ADX 할 때 ADX입니다. 차트는 아까하고 똑같고 아까보다 좀 확장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미증시에 개장했습니다.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지금 크루드 오일이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파운드만 홀로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로 FX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 골드까지 지금 모두 다 파란불 켜주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도 지금 막 이 파란불로 돌아서는 모습 체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 0.36% 좀 더 하락을 하면서 12,930포인트 부근 지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출렁거림이 확인이 되고 있고 하락 기조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개장 직후에 장대 음봉이 나와줬고 이를 다시금 바로 또 되돌리려고 하는 장대 양봉이 보여지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루드 오일 지금 개장 직후 파란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0.16% 하락하면서 75.84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2시 16분경에 75.27달러를 저점으로 형성하고 반등해주나 싶었는데요.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을 그려주면서 현재는 다시 양봉을 그려줬다가 개장 직후 음봉을 그리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약세 속에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오던 골드였는데요. 오늘 지금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08% 소폭 하락하면서 2,05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9시 49분경쯤 2,052달러를 찍어주고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움직임의 큰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제한적인 움직임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로 FX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로 FX도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24% 밀리면서 1.0871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23시경에 1.80770달러까지 좀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여전히 큰 흐름 없이 계속해서 좀 음봉을 보여줬다가 다시 양봉 그리고 음봉을 반대로 또 보여주면서 조금은 파란불과 빨간불 계속해서 깜빡이면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ECB의 이런 금리 인하 전망이 기존 내년 3분기에서 2분기로 좀 앞당겨지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전략들 세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미증시 개장 이후의 흐름들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 개장 이후의 흐름들 나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너무나도 모르겠다. 너무 급변하는 시장인 것 같아서 어느 쪽으로 포지션 잡아야 되는지 하나도 감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죠. 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거나 1초 만에 입장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고 개장 이후의 흐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간략하게 또 요약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던 이 차트 강의 좀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나스닥이 증시가 오픈이 됐습니다. 지금 한번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올라오질 않네요. 945, 946까지 올라왔고요. 우리는 955, 956 정도 일단 매도를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하방세가 강하죠. 밑에 900짜리가 뚫리기 직전이고 뚫려가고 있고 그러면 밑으로 860, 850, 840이 뚫린다 그러면 이제 800선이 뚫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750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다 그러면 좀 이제 좀 낮춰야 될 것 같네요. 930 정도에서 한번 매도 포지션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막 따라다니면 우리 계좌 이제 박살 날 수도 있습니다. 밑에서 이제 같이 실시간으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밑에서 한번 매수를 받아볼 만한데 이것도 매수 잘못 받으셨다가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그냥 안전하게 위로 올라오면 930에서 매수를 한번 매도를 한번 포지션을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위에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930 그렇게 정정해서 매도를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나스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에 대한 전략 개장 이후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정확하게 전략 좀 살펴봤는데요. 다른 상품도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와 주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방송 끝날 때까지 나갈 예정이니까요. 언제든지 기본 카메라 켜셔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은 이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같은 방으로 또 입장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함께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개장 전에 들었던 그 차트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말씀드리던 거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린저 매매를 할 때 이게 폐쇄형 구조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모멘텀 지표를 사용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올라가 버리면 이제 큰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매도 치다가 난리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분명히 10분 중에 10분은 한 번씩은 다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네, 제가 장담컨대 만약 이걸 경험하면도 못했다 그러면 아직 해외 선물을 본격적으로 주식이든 해외 선물을 본격적으로 해보신 분이 아닌 거죠. 부업으로 찔끔찔끔 해보신 분들이고 그럼 ADX의 특징을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짧게나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ADX는 두 가지죠. 20 이상이냐 이하냐 이 기준으로 20 이상일 때 상승이면 ADX 밑에선요. 상승이면 추세가 나온다. 네, 그렇지만 하락이면 조정이나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ADX가 20 이하면 추세가 나오지 않고 박스, 조정, 비추세장이다. 이렇게 이 세 가지만 꼭 숙지를 하신다면 볼린저 밴드와 환상적인 케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 보실게요. 여기서 일단 이렇게 밴드 위쪽에 캔들이 짝짝짝짝 붙는다. 그러면 우리는 매도를 막 치고 싶잖아요. 본능적인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럴 때 밑에를 보세요. ADX를. ADX가 올라가고 있다면 이거는 돌파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추세장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딱 캔들에 붙었을 때 매도를 칠 건지 말 건지 고민하는 그 찰나에 ADX가 20 이상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 매도 치지 마시고 이걸 매수 자리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매수는 어디쯤에서 받아야 될까요? 중심선, 22평선이죠. 요쯤이나 아니면 이렇게 밑에 꼬리를 남겨줬을 때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이렇게 20 이하로 침체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하시던 대로 하면 됩니다. 위에서 매도, 밑에서 매수, 밴드 매매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또 한 번 딱 붙었는데 좀 심상치 않다. 밑에를 보세요. 보시면 여지없이 ADX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박스 매매, 그러니까 밴드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올라가니까. 그러면 적어도 못 따라 붙더라도
적어도 위에서 매도는 치지 마시라는 얘기죠. 언제까지? ADX가 꺾이거나 침체로 들어갈 때까지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밴드 매매,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잖아요. ADX라는 게. 그러면 지나고 나서 보이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ADX는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주가의 흐름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해줍니다. 중간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모든 보조지표는 다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금 좀 한 발 물러서서 보신다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쭉 올라왔으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남죠? 아, 이제 오늘은 상승이야. 그렇게 나오실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제 매수 받는 거죠. 밴드 하단에서 매수 받는 겁니다. 끝도 밑도 끝도 없이. 결론은 어떻게 되죠? 쭉쭉 빠집니다. 쭉쭉. 여기까지 쭉쭉 빠지는 거죠. 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밴드 하단에 붙었다. 그러면 하단에 있는 ADX를 보시라는 얘기죠. 여지없이 상승하고 있죠. 그럴 경우에는 적어도 매도는 못 따라 붙더라도 여기서 매수는 받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큰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뭐냐면 나는 이런 박스 매매가 좋아. 그러면 이 미장에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죠. 이 본장에 들어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파워풀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계속 매수를 받을 수는 없는 거고 하니까 그러면 유럽장, 아니 아시아장에서 이 볼린저 밴드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미국장은 본장이 끝나고 새벽 한 2시경 좀 흐름이 많이 약해졌을 때 그때 이제 볼린저 밴드 매매로 밴드 매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흐름이 빠를 때는 추세 매매 그리고 또 밴드 매매를 하더라도 큽니다. 박스가 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ADX를 동반해 사용하셔서 이게 박스인지 아니 추세인지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꼭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란 톡방 들어오신다면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자리를 좀 보여드립니다. 뭐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매매했는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일단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맞아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회원일 때, 아니면 예전에 개인 매매할 때 누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 쟤는 어디서 들어간 거야?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해요. 궁금하던데.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남이 어떻게 벌었는지 궁금하시다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이렇게 수익 냈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왜 들어갔는지 여기 보여드리고 어느 정도 수익인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들어갔는지 여기 나오고 어느 정도 수익인지 그리고 밑에 보조지표도 해석을 같이 해드리고 있고 이건 항생이고 그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것들 받아가시고 시향도 브리핑도 받아가시고 무료 공개 방송도 참여하셔서 함께 하는 즐거움도 맛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린저 밴드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꼭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메모를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생 마스터님께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1초 만에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은 15,930포인트에서 매도 포지션 잡아봤고요. 손절은 15,915포인트, 익절은 15,950포인트로 챙겨봤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호재도 악재도 없이 74에서 79달러 내의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기 때문에 박스권 대응으로 75달러 매수와 77달러 매도 전략 받아봤고요. 골드 같은 경우 과매수 상태로 지금 상방을 하게 된다면 2,052.5달러 매수 정확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 같은 경우 2,049.5달러, 익절은 2,057.5달러로 챙겨봤습니다. 이렇게 12월 첫 거래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핵심까지 담아봤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